6회 글로비스배 세계 신예바둑 선수권 매수 30초의 고려시간 1분 10번이 주어지고요. 초속기 기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0분에 30초 3회 바둑, 10분에 30초 1회 바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만큼 거의 매수 30초 안에 착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 30초 잘 안 쓰고 두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많이 하거든요. 신진서 선수가 흑으로 대국을 시작했습니다. 양하점을 선택을 했고요. 딩하오 선수는 한쪽의 소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딩하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원명성 항저우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신진서 구단이 그 팀의 주장으로 많이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갑조리그에 한국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대국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나올 수 없는 대국에서는 딩하오 선수가 주장전을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용원명성 항저우 팀에서는 딩하오 선수를 차세대 에이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선수 동갑인 만큼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만날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흑이 날일자로 소목을 먼저 걸쳐두고 손을 돌려서 좌 쪽에 선택을 했고요. 백이 그냥 가만히 날일자로 받아두었는데 여기서 손을 빼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사실 박정환 구단 바둑에서 이런 모양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곳을 이렇게 두고요. 승산 파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 바도 있죠. 이게 이제 농심배에서 당일페이 선수랑 둘 때 이런 식으로 진행된 바가 있고요. 사실 이 모양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오늘 딩하오 선수는 차분하게 받아줬고요. 이런 모양 역시 많이 나옵니다. 쉽게 받아주고 흑으로 하여금 이곳을 벌리게 한 다음에 손 빼는 전략,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요 길을 안 뒀다면 더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마늘모는 사실 과거에 슈사코의 마늘모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사라졌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곳을 흑이 눌러가게 되면은 이 모양 자체로 굉장히 흑이 두터워서 프로 기본에서 이 모양이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일단 딩하오 선수도 나이가 어리고 또 최근 트렌드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기사답게 현상을 파고들었고요. 우악 위쪽에서 백이 3-3을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모양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처음 나온 다음부터 3-3을 파고 들어가서 이곳을 날일자를 두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붙이고 젖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쪽을 끊는 싸움, 그리고 좀 더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그냥 먼저 이곳을 집었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 이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선을 붙여간다면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이 등장할 텐데 사실 글로비스배가 굉장히 좀 초속기 기전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모양을 택하기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연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밑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진서 구단이 워낙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기사여서 전혀 걱정이 안 되네요. 신진서 구단이 좀 상대로 만났을 때 이 손을 붙여가는 수를 택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부담되죠. 일단 모르는 모양이 나왔을 때 수익기로 판단하는 능력이 신진서 구단이 워낙 좋기도 하고 또 공부가 많이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만 봐도 눈에 뻔하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보다 좀 더 간명한 선택을 딩하오 선수가 선택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30초인데도 30초를 다 안 쓰는 기분이에요. 굉장히 선택이 빨라요. 보석 연구가 좀 확실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안 돼 있어도 빨리 두는 기사인데 돼 있으면 더 빠르게 두겠죠. 신진서 구단은 지금도 국가대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수들이 좀 모르는 것을 좀 물어볼 때도 의외로 자상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가요? 굉장히 느낌은 이렇게 자상한 느낌까지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바둑돌 때문은 굉장히 진지하니까. 근데
확실히 신진서 구단 주변에 사람들이 늘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럴 때도 좀 질문을 했을 때 보통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항상 공부가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신진서 구단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이 쉽게 나올까요? 사실 저도 인터넷 대국을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항상 신진서 구단도 같이 좀 대국을 하거나 바둑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뭐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바둑은 뭐 이제 생활하는 거, 숨 쉬는 거와 같은 단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바둑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깊고요. 또 한국 랭킹 이제 1등과 2등 오가는 선수로서 그런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끔씩 보면은 어린 나이, 그러니까 이제 겨우 20살이잖아요. 근데 벌써 몇 년째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지내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박정환 구단은 더한 부담감을 느끼고 몇 년을 지내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1인자들이 겪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과거에 조은현 구단도 그랬고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모두 느껴왔던 감정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화기 쪽은 좀 정석의 형태가 등장했고요. 뭐 신진서 구단이 두니까 좀 뭐 나름대로 연구가 돼 있겠다 싶지만 어떻게 보면 백도 나름 불만 없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의 흑의 세력은 이 마늘모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있고 이쪽 모양 같은 경우에 물론 흑이 벌리는 게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백도 먹는 거 자리를 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백도 그렇게 불만 있는 보석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는 과거에 거의 뭐 처진 날짜가 많이 나오는데 근래 들어서는 거의 위로 이쪽 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곳을 붙이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중앙이 깨지는 게 더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걸쳐가야 한다.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실전은 붙이는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칸 협공을 했고요. 바로 그냥 협공을 하는 변화도 요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두고 있게 되면 이렇게 끊어서 바꿔치게 되는 모양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거는 글쎄요. 여기서는 이거는 안 막아줄 것 같네요. 오히려 지금의 포인트는 이쪽을 두텁게 해서 중앙을 우변쪽으로 키우고 싶은 게 포인트거든요. 일단 뭐 붙인 이상 젖히는 것까지 너무나 당연하고요. 일단 젖혔기 때문에 흑은 계속해서 뒤쪽을 두어갈 텐데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늘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수법인데요. 의도 자체는 간단합니다. 이거 한 장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은 여기가 돌이 없기 때문에 이으면 이걸 또 오히려 잡거든요. 이거는 백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런 수가 또 있군요. 일단 백도 어쩔 수 없이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밑으로 호구 치는 수 정도 있는데 밑으로 호구 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흑이 여기를 단수를 안 쳐주거든요. 이 교환이 약간의 자충이 있기 때문에 이 백돌이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좀 더 편한 진행입니다. 그래서 딩하오 선수도 이쪽으로 움직였고 신진서 선수는 그냥 두텁게 막았을 때 어차피 아직도 끊는 건 안 된다. 막았을 때 이어야 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이 한 점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실리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배석에서는 정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우변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서 한 점을 안 준다는 것은 이제 뭐 백집도 줄 뿐더러 흑집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저런 수가 배워둘 만한 수법이네요. 배석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면 선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수 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후수를 잡아도 상관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단수 쳐놓고 손을 뺀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어차피 이 모양을 키울 거고 좀 더 두텁게
상대한테 실리를 안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꾹꾹 막아갑니다. 백도 손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밌는 모양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백은 최대한 실리로 튕기려고 하고 있고 흑은 일단 두텀 얻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곳을 저투 처리한다는 것은 역시 다음번에 이곳을 젖혀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젖힐 때 뭐 이렇게만 둬준다면 이거는 흑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젖힐까요? 이쪽이 흑 모양이 너무 두터워졌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는 수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백이 이렇게 해줄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잡았습니다. 단수를 치고 네,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를 뭐 백이 물러난다거나 혹은 이 한 점을 흑이 잡게 되면은 뭐 여기 걸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지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확실하게 두텁게 맞고 싶다면은 이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먼저 끊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두텁게 둘 수 있거든요. 그냥 2단 젖혔을 경우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이 조금 어려워서요. 얼핏 보기엔 넉점이 잡히는 게 크지만 근데 여기도 두터워졌고 여기 비마 끝내기가 생긴 게 좀 우변 쪽에 집으로 손해거든요. 생각보다 4점을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자리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백도 잡으면서 한 11집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흑도 그렇게 불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한 점 먼저 손해보는 건 싫다. 넉점을 잡겠다. 뭐 이렇게 신진서 구단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뭐 딩하고 오던 입장에서도 기세가 있죠. 한 점을 잡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단수까지 결행을 했다는 것은 한 점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 그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저는 글쎄요. 저는 제가 흑이었다면 그냥 끊어서 처리했을 것 같기도 해요. 끊어서 처리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럼 상변 쪽의 백 모양이 꽤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 끊었다고 해서 아주 큰 손해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백은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단수 치고 있고 이었다면은 글쎄요, 이 두텀이 엄청나 보이거든요. 저는 네, 물론 많이 손해는 아니겠지만 제 기풍 감명하게 처리하는 쪽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끊는 게 많이 악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비마 끝내기를 생각하면은 집으로 아주 큰 이득을 봤다고 하기도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요. 백이 상변 쪽으로 날일자로 모양을 넓혀 갑니다. 단순히 이 날짜는 백의 모양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흑이 반대로 여기 온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우변 쪽이 굉장히 커지네요. 우변도 우변이지만 또 다음번에 여기 후속수단도 좋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건 뭐 백이 뭐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죠? 근데 여기를 두는 순간 흑이 뭐 여기를 파고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이 정도일 텐데 이건 아까랑 좀 뒷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을 바로 건드리기보다는 일단 하변의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변을 막 직접적으로 집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상대보로 깨라. 깨면 그 다음에 뭐 집으로 조금씩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요. 지금 하변 쪽에 흙이 벌려간 수도 정말 좋은 자리처럼 보이거든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입니다.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백도 여기를 뒀다는 것은 역시 다음번에 움직이는 뒷맛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점의 움직이는 뒷맛. 그리고 뭐 이렇게 어설프게 지켜봐야 여기가 있는 이상 여기 아주 큰 집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좌귀 쪽을 붙였습니다. 저기를 붙였다는 것은 그 다음에 3-3을 파겠다.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100%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의 의도를 보면은 이걸 둘 때 이어라. 난 더 쳐서 이득을 보겠다. 이건 자체로 굉장히 이득을 봤죠. 집으로 백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집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두면은 글쎄요, 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깔끔하게 집을 지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백이 최대한 버틴다면 이런 수가 있는데 이건 축이 좋으니까 끊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상 쪽에 흙이 좀 철벽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몰이 당할 일도 없네요. 네, 중간중간 백돌이 있긴 하지만 축은 아닙니다. 이 체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의 벽을 이쪽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해두면 저라면 먼저 젖혀있고 정리를 하는 게 떠오르긴 하거든요. 왜냐면 흑돌이 여기 좀 멀리 있기 때문에 물론 도움은 됩니다만 아주 큰 도움이 될지는 좀 미지수여서요. 다음 한 수에 따라서 이 바둑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네요. 흙이 끊어간다면 이제 좌 쪽에서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끊었어요. 사실 저는 끊어가기를 좀 바랬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일단 좀 전투를 하는 편이 관전을 하는 입장에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제 머리도 같이 머리가 굉장히 아파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저곳을 끊어서 바둑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끊어가거든요. 일단 이 바둑 보면 일단 백은 일단 단수 치는 건 무조건이고요. 흑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 늘어서 처리를 하려고 할 텐데 흑의 의도는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걸 뒀을 때 끊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정리가 되고 글쎄요, 그 다음에도 저쳐 이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사실 전 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트럼한 거에 비해 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신진서보다는 이거보다 더 강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느낌은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시아라오 선수랑 둘 때도 이런 식으로 갑돌이가 싸움을 벌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양에 대해서 조금 이미 며칠 전에 갑돌이가 둔 적이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좀 수익이라든가 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좀 단단함들? 사실 이 바둑은 신진서 구단 치고는 좀 굉장히 단단하게 판이 좀 짜여 있거든요. 단단함을 잘 사용해 보겠다라는 의사표시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예상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갈지 아니면 안에서 사는 선택을 노리면서 남겨둘지 그거를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팬분들이 원하는 싸움은 시작이 됐네요. 이 두 칸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이제 백이 나갔을 때 여기를 끊고 여기를 젖히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이거는 백이 큰일 납니다. 네, 일단 이제 패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 뒷맛이 남은 것만으로도 이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다음 백은 단수 치는 건 절대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까지 단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 막아야 될지 뛰어야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막는다면은 다시 이렇게 틀어막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좌 쪽은 패맛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좀 패맛이 좀 남아 있고 4차로 여기가 축은 아닌가요? 여기가 날짜 축머리가 되겠죠? 어쨌든 백도 틀어막을 수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조금 이랬을 때 사실 두 칸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만약에 요거까지 악수를 둬준다면 나가는 맛이 없어진 만큼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백도 여기를 뭐 선수로 압박을 해서 압박을 가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가 먼저 너무 아프니까요. 뭐 잡히진 않겠지만 공격을 좀 자연스럽게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밑에도 뒷맛이 굉장히 나쁜 느낌이고요. 제가 신진서 구단이 그리는 건 이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백이 일단 4점을 살려 나오는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뭐 이런 데를 백이 뒀다가 여기는 뭐 젖혀 있고 막아도 되나요? 이게 돼도 뭐 최소한 패는 나는 모양이고요. 이건 사실 백이 아주 곤란하죠. 자체로 흙은 엄청 두터워졌고요. 이거는 뭐 네, 그 자리는 백이 절대의 자리입니다. 또 제 생각에 끊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 같아요. 또 당연히 끊어서 처리하는 거는 딩하오 선수는 자국 랭킹 27입니다.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네요. 랭킹 27이나 되는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중국 랭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손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딩하오 선수보다는 당이페이 선수가 훨씬 유명하고 훨씬 세계대회 성적도 좋잖아요. 당이페이 선수가 중국 랭킹 30등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딩하오 선수가 절대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건 뭐 알 수 있겠죠. 지금 글로비스배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민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신예 세계대회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민배가 없어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세계 신예대회로 남아 있습니다. 신예대회가 없지 않다는 거에 다행스럽네요. 최근에는 시합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린 선수들이 대국할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두고 있는 신진서 선수랑 신민준 선수가 대국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신예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대국수가 없는 건 사실이죠. 두 선수를 신예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제는. 자, 이제 좌귀 쪽을 젖혀서 좀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 백이 네, 단수까지는 선택을 합니다. 신진서보다는 좀 이런 수익계의 싸움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모르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수익이 100% 안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둑을 두어갑니다. 푹 낄 때 오히려 더 과격하게 두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본인의 수일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전투가 일어났을 때 내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흑돌들도 좀 약점들이 많아서 실전에 두고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진행들이거든요. 흑이 막아가서 중앙 쪽으로 일단 세력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두는 속도로는 당연히 내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라도 해놨던 시 두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만약 여기 추기호로 잡아놨다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패를 결국 패가 될 텐데 패를 이기고 나서 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모양 굉장히 찜찜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죠. 이 두 5점 중에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흑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패를 하는 과정에서 백이 좀 좌변 쪽에 악수를 더 준다면은 좀 흑도 원하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패는 지고 좌변을 두텁게 하는 정도의 타협안도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흑도 물러날 수는 없거든요. 물러나면도 밀었을 때 약점이 더 생깁니다. 결국 끊어가는 맛이 계속 네, 그렇죠. 존재하니까요. 바둑이라는 게 묘하게 물러나면 물러날수록 오히려 약점이 더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끊긴 약점이 있더라도 젖혀가야 합니다. 지금은 젖힌 게 너무나 당연한 한 수예요. 이제 백도 여기를 이어주는 순간 백은 살아도 흑도 지켜지니까 백도 그 교환을 시켜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요. 다시 또 당하고 주변에 활용당하고 여기 약간 뒷맞있고 결국 이걸 잡고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패를 들어가서 정리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다가도 결국 타협이 되는 게 보통인데 어느 지점에서 타협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숫자에 100이면 안 나쁘다고 생각하고 싸우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100이 먼저 때려냈을 때 팩감을 어디에 쓰는지도 궁금하고요. 100은 좌변 쪽에 자체 팩감도 있거든요. 좌변 쪽에 팩감, 즉 이런 데 단수 치는 거랑 이렇게 나가는 건 다 팩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팩감들입니다. 거기를 썼네요. 그러니까 100이 해소하더라도 이곳을 젖히고 이곳을 이어서 이런 식으로 차단이 되게 되면은 다시 지켜야 되거든요. 뭐 이곳이든 살게 되면 그때 다시 지켜서 이건 좀 잘 됐다. 이 정도의 이득이라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귀는 이제 100이 지켰습니다만 흙의 중앙이 두터워졌고요. 여기 뚫었기 때문에 이쪽의 약점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100은 여기가 나가서 해서는 게 좀 더 득이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만 된다면 흙에 불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딩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팩감이 많으니까요. 안 받을 이유가 별로 없죠. 일단 100도 좌변 쪽 팩감 사용할 거고요. 자, 흙은 그 다음 팩감을 어디에 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은 저는 100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전 상변 쪽에서 2단 젖힌 게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넉점을 포기하는 걸 좀 못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이 두텁게 처리가 됐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바둑이 흘러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판 전체적으로 100이 오히려 정보한 느낌들이 좀 있어서 물론 이쪽 패스하면 결말이 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흐름은 저는 딩하오 선수 쪽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자,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은 없는데요. 여기서 어떤 팩감을 사용할지 흙도 좀 좌변 쪽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쪽을 다 잡겠다. 100이 받아줍니까? 아니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팩감 많이 나옵니다. 저거는 무조건 안 받는 게 맞아요. 해소를 했을 때 우중항의 한 점은 제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압이 근데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붙인 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면 잡을 수야 있겠죠. 뭐 늘면은 이건 잡으러 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과연 이 정도로 타협을 했을 때 바둑을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아무리 크게 나도 다른 백집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늘었다는 거는 해소하겠다는 얘기네요. 먼저 늘어놓은 이유는 나중에는 이 넉점을 가르쳐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늘어두면 나중에 이런 데가 기분 좋게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둑은 확실히 흙이 얇습니다. 백도 해소했습니다. 근데 해소하는 것도 이렇게 두면은 그래서 신진서구단이 이 전략을 썼던 거군요. 젖히고 이걸 주는 게 선수였다는 얘기네요. 저는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걸 흙에 막아도 젖히면 별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이걸 두고 이으면은 다시 패가 납니다. 즉 신진서구단은 이쪽을 패를 할 때부터 애초부터 해소를 하더라도 젖혀있는 건 선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뒀던 겁니다. 그래서 붙인 백도 건데 다르게 해소를 했는데 또 지금 젖혀왔어요. 계속해서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선수 모두 정확한 수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이걸 젖힌 이유는 끊으면 이제 넘어가는 건 선수로 할 수 있으니까 뒤로 단수 치더라도 똑같고요. 이걸로 이득을 보려는 거고 막으면 이제 뭐 이걸 단수 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둡니다. 그럼 패맛이 있기 때문에 해소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막아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백에게 좀 안에서 놓고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 딩하우선도 정확한 게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아까 젖혀있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득봤다. 일단 잡힌 돌이 좀 더 크게 들어갔고요. 일단 네, 딩하우 선수의 현재까지 움직임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흙이 팩감 쓴 자리가 우중앙 쪽이 전부 흙집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되면 지금 바둑이 흙이 불리하거든요. 일단 좌하 쪽에서 백이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흙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변 쪽에서 얻어내야 할 텐데요. 이거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지금 왜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백의 확정가가 여기 되면은 한 스물 서너 집은 되고요. 여기도 이제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뭐 깊게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기도 최소한 20집 봐줘야 됩니다. 45집에 48, 쉬운 서너 집이 두텁게 나요. 근데 흙이 예를 들어서 이걸 두고 이렇게 뒀다고 치면 한 번 더 둬야 여기가 이렇게 두 번 둬야 한 65 정도거든요. 그럼 10집 정도인데 지금 좌측 여기가 물론 이렇게만 되면 흙이 좋은데 한 번 더 둔 거잖아요. 여기도 열고요. 이거는 확실히 백이 좋습니다. 바둑이 백이 좋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흙돌들이 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변 쪽에서 좀 이득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변 쪽에서 좀 크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잡는 걸로 안 될 것 같고 크게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늘어서 크게 잡으려고 넣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눈에 보이시죠? 크게 잡겠다는 저는 신지성보다는 지금 그 자리 지금 그쪽 간격이 얇다라고 판단을 하고 딩하오 선수도 바로 들어갔거든요. 신지성보다는 얼굴이 조금 약간 열받은 표정일 것 같거든요. 지금 확실히 좌변 쪽에서 싸움이 지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변 쪽이 조금이라도 깨진다면은 바둑은 확실히 나쁜 상황인 거죠. 네, 우변을 정말 최대한 근데 딩하오 선수도 글쎄요, 저라면 그냥 무서워서라도 그냥 이쪽부터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뒤로 받아주면은 이곳이 선수가 되는 순간 이 바둑은 뭐 끝났어요. 여기 당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무조건 더 이쪽까지 지켜내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왜 저 위쪽부터 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백의 포인트는 이 하변과 이쪽 엮어서 좀만 득만 보면 되거든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젖혔다는 것은 늘면 틀어막히잖아요. 일단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설마 이걸 끊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뭐 신진서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최대한 키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이 어쨌든 철벽이지 않습니까? 크게 잡아야 돼요. 지금은 어설프게 잡아서는 바둑 안 됩니다. 더구나 이쪽 전투가 끝나면서 판이 굉장히 좁아졌거든요. 지금 변수를 만들 곳은 오로지 이 우변뿐입니다. 이산저터 축이 아니니까 이건 아예 이렇게 젖혀 잡으러 가겠는데요. 백도 약간 어렵게 판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는지 이쪽부터 나가면 됐거든요. 제 생각엔 백이 이쪽부터 뛰어나갔으면은 흙이 정말 곤란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중앙 쪽 얇았던 자리를 틀어 막으면서 이제 이거 계획대로는 되고 있거든요. 이것만 잡으면 역전이죠. 이것만 잡으면 역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최소한으로 버리려고 해도 이렇게 집이 나거든요. 이거는 계획대로 크게 잡았습니다. 네, 이미 흙질 굉장히 많이 났고 여기가 두터워진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두터워진 게 의미가 있어서 좀 이 정도면 충분히 이렇게 할 만한. 네, 이러고도 세봤는데 막상 집 차이가 백이 전혀 밀리는 것 같지가 않은 게 지금 이 바둑이 이걸 늘었을 때 얼마나 흙이 불리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한숨 더 뜨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돌을 버린다는 거는 좀
인간이 선택하기는 좀 어려운 진행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젖히고 젖힌 게 아주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설령 되면 뭐 그렇게 뭐 패착 이런 소리는 안 듣겠지만 적어도 불리한 쪽에서 사서 근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도 바둑이 안 좋으니까 지금 아예 최대한 이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이러고 잡으면 정말 흙이 여기도 아까 느린 장면에서 여기 맞고 여기 맞은 거가 더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둔 셈, 세 번 둔 셈이 되는 거죠. 잡기만 한다면요. 네. 잡으러 갑니다. 결국 이 돌이 사느냐 죽느냐 싸움입니다. 백이 이제 큰 탈 없이 살게 된다면은 승리는 백이 가져갈 거고요. 그나마 패가 된다면 어떤 식의 패가 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패도 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묘한 곳을 뒀네요. 의도는 이겁니다. 이걸 둬주면 이걸 집었고요. 여기 넣는 게 돌파 때문에 이쪽에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곳을 그냥 솔직하게 끊어서 잡겠다. 흙이 그리고 받아주면 이제는 이렇게 둬서 근데 또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쉽게 잡힐 모양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딱 백이 원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우변 쪽으로 백을 압박하고 있고요. 그 수는 여기를 둔 이유는 그겁니다. 백이 끼우는 거에 대한 수를 한 거예요. 끼웠을 때 이걸 두면 이거는 사고가 나거든요. 이쪽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돼서 이건 끊고 뭐 치받는 순간 바로 수가 납니다. 오히려 흙돌이 위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끊는 수를 생각한 거예요. 신진서보다는 이걸 두고 이제 백이 끼우고 나갔을 때 이걸 나가고 이걸 이었을 때 끊고 틀어 막는 거. 그때 나가는 게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선수라도 빠져나가긴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잡으러 오는 수리기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다 잡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둬서 만약에 타협을 하는 것은 이거는 타협이라고 보기도 힘들겠네요. 이게 잘 잡히는 모양이 아니니까요. 신진서 구단이 그린 그림은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어쨌든 끼워가는 수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백도 이제는 안쪽에서 사는 수단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뒀다가는 이제 단수 칩니다. 이제 치받는 건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압박을 하면은 이거는 사기 만만치 않아요. 다만 백한테 좀 희망사항은 또 날일자로 이쪽 연결을 꾀하는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둔 거는 역시 끼우는 거에 대한 대비예요. 아마 여기서 고려 시간들을 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승부처거든요. 여기서 물론 지금 딩하오 선수가 일종의 경솔한 수들이 좀 나왔어요. 저는 백이 절대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일단 상변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아쉬운 선택을 했고 그리고 좌변 전투도 좀 무리한 전투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좀 진행이 되고 나서 보니 그렇다면 지금 확실히 백이 좋은 형세였는데 딩하오 선수도 역시 속기고 하다 보니까 우세에 대한 정도의 확신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판을 지러 온 것 같은데 결국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확률로 친다면은 그래도 100이 7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살 가능성이 더 높은 모양이긴 해요. 그렇지만 속기 기전이기도 하고 일단 쉽게 모양을 갖추는 변화들이 눈에 확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꼼꼼하게 수읽기를 해야겠고요. 더군다나 또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딩하오 선수가 쉽게 착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100이라면은 글쎄요. 이런 젤을 먼저 붙여봐야 되나요? 받아준 다음에 역시 끼우는 수가 강력하거든요. 이제는 좀 흙의 앞길을 먼저 막아놨기 때문에 좀 입구자로 붙여가는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흙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받았는데 백이 이렇게 둬서 받으면 이거는 또 살기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는 뭐 급소당하면은 사실
거의 잡혔다고 봐야죠. 일단 이 싸움. 두 선수의 술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외줄타기라서 연장책도 쉽지 않아요. 끼워갔습니다. 다 읽고 둔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여기까지는 필연. 여기 또 단수 치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나요?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맛이 나빠서. 물론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회돌이로 잡아놨거든요. 일단 흑의 응수는 그래도 백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확실해요. 여기까지는 확실한데 그래서 있느냐?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못 살 것 같은데 여기 흑돌은 살았느냐라는 또 문제에 걸려들게 되고요. 어렵네요. 그래도 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친 걸음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잡으러 가는 싸움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고요. 바둑이 안 좋은 입장에서는 성공이죠. 어쨌든 이 승부가 뭐 100한테 좀 더 부가 있다고 한들 100 역시 실패하면 지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싸움에 그냥 승부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불리한 입장에서는 이 흐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백도 한 점 나왔습니다. 여기서 흑이 이어서 잡으러 갑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백돌이 다 잡힌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백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억울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고 있지? 분명히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딩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상황이든 바둑이 과거에 유리했던 불리했던 이 싸움이 시작하면 이 싸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대국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바둑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죠. 인공지능은 이미 지나간 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연속되는 악수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수를 했던 모양을 보면은 계속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화 많이 나죠. 다들 어떤 프로게이머든 다 경험해봤을 테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실수했던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판에서 계속 눈에 보이죠. 그 자리 차라리 없어져야 되는데 너무 눈에 훤하잖아요. 지금 백이 중앙 쪽에서 좀 무리하게 싸움을 이끌어가는 바람에 사실 뭐 대국이 바둑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잡히면 그냥 바둑 끝난 거예요. 흑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신진서 구단은 상황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당장 안쪽에서 두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밀었습니다. 타협안 같거든요. 타협안이 되나요? 이걸 두고 글쎄요, 뭐 이렇게 해놓고 이쪽 압박하면서 여기는 살았느냐 뭐 이런 의도 같기는 한데요. 또 여기도 치받고 이런 식으로 막 버려가면서 여기 또 괴롭히겠다 뭐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백이 일단 여기 젖힌 다음부터 약간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확실히 흔들렸거든요. 거기 찌르는 수 막으면 축이니까 좋네요. 백은 그러면 늦춰서 받아야겠군요.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단수 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나가는 싸움은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쪽 뽑으려면 근데 이 싸움이 잘 됐는데요. 여기 하나 비었기 때문에 밀 때 젖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일단 우변 쪽 흑이 수중에 넣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바둑이 지금은 어지러워졌죠. 네, 백도 저게 최선인데요. 이 정도면은 다시 할만한 싸움이 됐습니다. 분명히 흑도 할만해요. 자, 신진서 선수와 딩하오 선수, 글로비스배 16강 2라운드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 좌변 쪽의 전투에서 약간 안 좋았었거든요. 네, 우변 쪽에서 지금 딩하오 선수가 홀리듯이 두고 있어요. 아, 거기도 좋네요. 그러니까 아까 단수 치면 나가는 팀만 좀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장문을 피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같이 타고 나오면 연결이죠. 탈출이 좀 쉽겠네요. 그 자리 좋네요. 백도 안쪽에서 안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안쪽에서 살려고만 한다면 중앙 쪽의 교환들이 다 이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워낙 시간이 짧은 바둑이다 보니까 딩하오 선수가 정확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또 신진석 구단 입장에서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게 살기만 하면 바둑이 백이 워낙 좋은데다가 좀 모양들이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지금 신진석 구단의 좀 거미줄 안으로 딩하오 선수가 빨려들고 또 빨려들고 또 빨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나가는 수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으면은 나오겠다. 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데 뒤로 받으면 그냥 다시 잡아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백도 안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뭔가 주변이 흙이 두터워지고 외곽이 점점 흙이 두터워지고 거기 급소 1타도 좋아요. 아주 좋은 일격이에요. 지금 백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두 점을 잡으러 가는 건데 지금 당장 단수니까. 일단 세 점이 잡히게 되면은 소용이 없죠. 이거 정말 최대로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둑이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딩하오 보다는 지금 뭐 후회할 정신도 없겠네요. 후회가 엄청나게 되고 있을 텐데 후회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또 잔인한 초읽기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백이 살고도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보태주면은 조그맣게 살아도 뭐 충분히 할만하고 지금 이 상황은 근데 다 잡아야 돼요. 이런 흐름에서는 잡아줘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의 기회를 주는 순간 바둑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바둑에서 한 박자 늦췄다가는 한 박자 늦추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합니다. 사실 1라운드에서 벌어졌던 박상진 선수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국도 좀 박상진 선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백의 실수가 나오면서 판이 좀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둑도 끝낼 때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확실하게 결판을 지었을 때 정확한 수익기를 마무리했다면 거기서 종국이었을 텐데 거기서 한 박자 늦추다 보니까 바둑이 길어졌고 길어지다 보니까 속기전이란 당연히 실수를 동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역전까지 이르렀었거든요. 지금 신진서 구단은 분명히 불리했습니다. 불리했고 곤란한 상황에서 지금 역전 직전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절대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늦출한다고 늦출 기사도 아니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신진서 선수는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뛴 수도 좋아요. 지금 뛴 수가 이쪽 붙인 수는 사실 한 점 잡는 수가 있는데 한 점을 잡아봐야 어차피 다시 압박을 하면은 이거 살릴 때 단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뭐 압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으면 때려 살고요. 여기 또 이으면 축으로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안 나요. 흑돌은 결국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 단수, 여기 축, 여기 끊는 수로 인해서 요 흑돌들이 뒷맛은 나빠 보이지만 죄다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튼튼한 돌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군요. 물론 실전에 수익할 때는 굉장히 어수선하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기분이 드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거의 잡혔어요.
신진서 구단의 대마 사냥이 무시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뭐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중반에 있었던 우변 쪽 안쪽으로 파고드는 작전, 딩아오 선수의 작전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잡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두고 뭐 여기 단수 치면은 여기는 한 집이 났고요. 이제 중앙에 크게 없애러 가야 되는데요. 여기가 치받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뒀다가는 바로 여기가 수가 납니다.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자충이죠. 하지만 여기가 뭐 여기를 때려도 이렇게 두면 되고요. 또 여기를 치받으면은 여기를 있고요.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둡니다. 단수 칠 때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때리거나 빠져서 지켜버리면은 근데 수상전이 오히려 빠르죠. 흙이. 결국 다 잡힌 겁니다. 이 바둑이 다 잡히네요. 일단은 그 자리는 선수의 자리이긴 하지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가 아까 다 지어줘도 어렵다고 뭐 만만치 않고 뭐 다음에 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아까 그 느린 장면부터 그냥 이 선보다 더 났어요. 사실 저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안용준 해설위원이 세수를 놔야 된다. 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잡히면은 세수를 놓지 않아도 그 크기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수를 놓은 것만 효과가 더 좋았어요. 여기까지 노렸거든요. 비막 끝내기가 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변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가 딩아오 선수면은 머리 끝까지 열이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너무 당혹스럽게 당하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할 만큼 지금 막 마음속에 분기가 차오를 것 같거든요. 이제 뭐 딩아오 선수 입장에서 요즘 대책이 없어서 손을 뺐는데 어떻게 보면 딩아오 선수가 이 대회가 한 번에 떨어지는 대회가 아니라는 게 딩아오 선수 입장에 다행일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될 만큼 크게 보태줬어요. 근데 신진서 구단도 그냥 여기 띄워두면 쉬웠을 텐데 왜 굳이 여기가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여기가 어쨌든 단수 치면은 때리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찜찜하긴 하거든요. 이런 데가 백돌이 오면요. 지금 신진서 구단도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일 것 같아서 분명히 출발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순간적으로 좀 어려운 데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버텨야겠다 이 생각까지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잘 됐잖아요. 지금 여기를 몇 집인지 세볼까요? 잡은 게 24개입니다. 80집이 났어요. 80집이. 15. 그리고 중앙도 이제 흙이 밀고 들어가니까 일단 흙은 거의 90집 가까이 났고요. 이젠 이거 다 잡아도 안 되네요. 다 잡아도 안 되는데 막상 생각보다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빴는지 또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앞서 언급한 대로 3번 든 것보다 더 잘 됐습니다. 근데 많이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든 것 치고는 별로 못 이겼거든요. 이것도 참 딩아오 선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의 역전패입니다. 지금 아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신진서 구단이 이 바둑 역전당할 리는 없거든요. 이렇게 뛰어서 정리를 해도 이거나 먹는 정도로는 몇 점 안 됩니다. 여기가 아까에 비해 한 30점 늘었지만 지금 다시 중앙에 죽게 생겼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지금 뛰어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변 쪽에 하나 붙여놓은 교환 덕분에 백이 2점을 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점을 살렸을 때 바로 이걸로 끼어갈 수도 있고요.
뛰어가겠네요. 근데 뭐 치받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뭘 해도 됩니다, 이젠. 이제 진짜 마지막 조심하면은 혹시 요 흑돌이 잡히는 거. 근데 뭐 제가 말을 하고도 어이가 없네요. 그걸 잡히는 거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나 엮일까봐 이제 하변 쪽에 돌들을 신진서 선수가 다 포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준 거부터 혹시라도 좀 걸려들 만한 상황들만 지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2점을 때려내게 된다면은 이제는 우변 쪽에 걱정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변 깔끔하게 잡혔죠. 중앙 흙이 두터워졌죠. 아, 근데 뭐 바둑의 승부는 이제 갈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지금 딩하오 선수는 아마 계속해서 좀 지나간 바둑이 좋았던 때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좀 괴로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바둑을 딩하오 선수가 안 던지고 오래 두더라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이해가 가죠. 아, 이거는 같은 프로 기사로서 진짜 안쓰럽네요. 사실 지금 대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정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음 정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 바둑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백도를 쥐어준다면은 바로 돌을 거둘 겁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바둑인데 지금 딩하오 선수는 돌을 거둘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 마음에서 열이 들끓어서 정리가 안 돼요. 이제 겨우 20살 된 선수 아닙니까? 좋았던 바둑을 우변 쪽에서의 좀 잘못된 운영으로 한순간에 돌이 다 잡히면서 그 전에 우세가 전혀 좀 쓸모가 없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내용만 놓으면 이거 신진서보다 잘 둔 내용은 아니거든요. 초반에 딩하오 선수랑 어쨌든 이 대회 상황상 한 판 더 둘 수가 있잖아요. 이제 딩하오 선수가 내일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또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내용으로 또 나오면요. 그땐 딩하오 선수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영할 겁니다. 신진서구단도 이 대국을 통해서 초반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8강 토너먼트에 임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신진서구단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만큼 제 생각에서는 이 판의 교훈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백은 그래도 끝내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그냥 가장 안전한 마무리 선택할 겁니다. 뭐 이제는 개간은 안 해봐도 됩니다. 이제 석점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집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있을 거예요. 이러고도 대략 반면 20집 정도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차이긴 하지만 보태준 거에 비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대부분 제 생각에는 딩하오 선수가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역전패일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을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백이 이제 한 점을 나갔는데요. 마지막 노림 아닌 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주면은 단수 쳐서 잡으러 갈 때 여기를 두고요. 여기 둘 때 치받는 어차피 잡혔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차피 때려도 때려서 여기를 치받을 때 여기를 둬서 어차피 안 되지만 일단 뭐 한번 둬본 것 같아요. 지금은 백이 좀 화가 나서 못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사진에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지만 상황에서는 이제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속기 기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곳을 젖히고 젖힌 수는 아무리 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좀 어렵네요. 좀 신의 기사의 패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에 돌이 나와 있었다면은 이렇게 젖히고 혹시 이쪽 받았을 때 쭉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예 최대한 이쪽 버텨버리니까 그때는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면쪽 백돌은 결국 전부 잡혔고요. 신진서 구단도 초반에 대한 좀 더 다른 생각들, 좀 더 신중한 생각들을 좀 필요로 하겠네요. 이 대국은 확실히 초반에 좋지 않았습니다. 자, 형세는 크게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으로는 역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신진서 선수 승리했습니다. 자, 2라운드 승리하면서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됐고요. 자, 오늘 대국 내용은 좀 좋은 내용은 아니었죠. 네, 일단 신진서 구단이 좀 초반에 좋지 않았고 좀 힘들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또 본인 특유의 승부 호흡으로도 대마를 잡으러 가면서 대마를 잡는 데 성공해서 2승으로 무난히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8강전에서부터 보여질 이제 세 판의 대국에서는 이제 초반에 좀 더 신중하게 짜서 사실 신진서 구단이 한번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더 흐름을 많이 타니까 초반에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들 아직 대국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 대국 함께 하실 텐데요. 대국실로 이동하시죠. 자, 신민준 선수도 흙을 잡았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도 1라운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에서 이대국 승리한다면 3라운드까지 두지 않아도 되죠. 좀 그렇죠. 휴식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전에 좀 휴식을 취하고 대국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글로비스벤은 휴식 없이 계속해서 대국이 진행이 되니까요. 대국을 한 번 덜 하는 것만으로도 좀 컨디션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대국이 이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푹 잘 수가 있게 되죠. 늦게까지 자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대국 시간이 아침 시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력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신민준 구단과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 선수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중국 갑조리그를 이제 지난 이틀간, 그러니까 월요일과 수요일,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대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일본 오가면서 굉장히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력적으로 분명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푹 쉴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겁니다. 한 역공을 했고 안쪽으로 걸쳐가니까 마늘모를 굉장히 독특한 수법이네요. 이쪽으로 붙여서 바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늘모로 나중에 한 번 더 들여서 손을 들여서 잡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사실 저 좌상 쪽의 모양이 제 박영훈 구단이었나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와의 대국에서 네. 이제 저런 비슷한 형태가 나왔었는데 이제 과거의 바둑을 보면은 입구자가 아니라 붙여서 많이 네, 그렇죠. 받았었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붙여서 주는 것은 지금 다음번에 끼어가는 거에 대한 그런 모양. 그리고 이걸 밑으로 붙였을 때 좀 비슷한 맥락이 그러니까 흙이 먼저 준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밑으로 젖혀서 싸우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백이 먼저 잡았을 때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치받느냐, 느느냐 차이는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번에 움직이는 수단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마늘모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이 좌 쪽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걸침으로 바로 결행을 했고요. 양걸침은 요새는 당해주는 트렌드죠. 양걸침을 하라고 좀 유도하는 트렌드고요. 위로 붙이네요.
그냥 이어서 처리를 하는 것은 흙이 두 칸을 벌리는 게 너무 좋은 자리다. 그러니까 이 여기를 두 칸 벌리는 게 좋을 때 백이 붙이는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좌변 쪽에 흙이 벌려가는 곳이 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백이 붙여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여기를 찌르고 젖히는 게 정확한 수순이고요. 이렇게 되는 게 귀의 실리가 커서 보통은 잘 안 붙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칸을 벌리는 게 너무 좋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붙여서 처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 붙임수와 이은수가 좀 자유롭게 좀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빼네요. 보통의 경우는 이곳을 두고 이곳을 두 칸을 벌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귀를 뭐 움직여서 또 아까 붙이는 수만 보여드렸는데 먼저 이쪽으로 두고 뭐 붙여서 움직이는 수 같은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싫었는지 아예 제압을 했습니다. 좌하 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흙도 당장 움직여 갔습니다. 좌하 쪽의 백돌은 좀 세력인지 공마인지 좀 헷갈리거든요. 크게 두터운 모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분명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끊어서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일단 백은 그래도 여기 돌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신민준 구단은 이 돌을 좀 압박해서 조금 득을 보고 싶을 테고요. 좀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준 구단의 기품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항상 묶이는 양신으로 불리는 신진서 구단과는 좀 대비되는 기품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민준 구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린가 싶을 정도로 두터운 수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두터운 바탕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바둑에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갑조리그 1라운드에서 중국의 강자 시아라오 구단이랑 둘 때 조금 더 두터움을 가지고 끝까지 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좋았거든요. 다만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구단에 비해 성과가 좀 적은 것은 확실히 신진서 구단보다 기복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대국을 이기고 바로 그 다음 대국에서 좋지 못한 내용을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복이 없어진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신진서 구단과 오랫동안 경쟁 구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민준 구단도 올 초에 있었던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좀 상승 기류를 타고 있고요. 확실히 박정환 구단한테 이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많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신민준 구단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당당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저도 축하 연락을 했었는데 너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점점 자신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워낙 강력한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라는 상대를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기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고요. 정말 어려운 남적을 이겼기 때문에 더더욱 좀 본인한테 와닿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바둑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지금 백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싫었던 것은 아마도 여기가 바로 틀어막는 게 좀 거슬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보기엔 양단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이쪽으로 나가서 바로 회돌이로 추게 됩니다. 지금은 단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밑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곳을 두고 찌르고 이쪽을 단수 쳤을 때 이쪽으로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좀 신호세의 위치 판단이 좀 싫었는지 먼저 붙이는 선택을 했고요. 덕분에 이쪽을 끊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쪽과 이쪽의 연결은 차단이 됐습니다. 왜냐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여기 나가는 순간 대책이 없거든요. 백이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민준 구단은 좀 이제는 날짜를 준 것도 좋은 행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이으면 106일 뒀을 테니까요. 날짜를 둬서 이 단수를 강요한 후에 이제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었으니 흙은 뭐 이쪽으로 돌려오겠죠. 또 자연스럽게 좀 두터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흙이 꽤 당당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본인의 스타일대로 지금 판이 짜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라도 바둑만 봐도 지금은 확실히 흙이 괜찮은 포석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여기를 급소를 조금 빨리 날렸던 히로세 유이치 3단인데요. 그냥 뛰어나가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돼요. 이거에 돌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여기만 다시 눌렸을 뿐 여기도 다시 차단당했거든요. 근데 또 이것도 두텁게 때려두네요. 백돌 전체가 못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근데 먼저 이쪽 돌을 먼저 압박한 다음에 둬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쩌면 역시 이런 게 좀 신민중 구단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때려내는 수가 집으로 손해보는 작전은 아닌 거죠. 네,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별로 찬성하고 싶진 않네요. 신민중 구단 본인 얘기로도 이제 좀 더 빨라지고 싶다. 행마 자체에 좀 빠름을 좀 섞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좀 두터운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두터운 선택, 그러니까 특히 속기전은 자신의 평소 기풍이 잘 드러나잖아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두텁게 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히로세 유이치 3단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것을 때려내면서 이 백돌이 못 살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돌이 끊기게 된다면은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고개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지금 고개를 뒀다는 것은 그러니까 백이 이걸 끊는 것은 잘 안 돼요. 여기가 축이 아니기 때문에 잡았을 때 이 한 점을 제압할 방법이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한번 나갈 수 있죠. 이걸 두면 이렇게 둘 것 같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대만에 살았느냐. 신민중 구단이 압박을 계속 가할 것으로 보여요. 일단 백이 좀 과감한 작전을 펼치고 있고요. 일단 히로세 유이치 3단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없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뭐 잦은 시합을 결과를 냈던 기사는 아닙니다만 오늘 이제 1라운드에서 왕따진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절대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2018년에 있었던 43기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아마 글로비스배에 나오는데도 큰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왕 자격으로 이 대회를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네요. 일단 지금 씌워간 것은 100대만 살았느냐. 이 모양이 백 입장에서는 선수 한 집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늘어서 뒀어도 선수 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뜨면 선수 한 집이긴 하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이건 타협이긴 합니다. 흙도 더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서 이 정도 타협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버텼어요. 근데 왜 버틸까요? 지금 치면은 이 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잔뜩 부담이 있지 흙은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그냥 이었다면 뭐 백이 충분히 둘만한 어쨌든 실력을 먼저 챙기고 싸우는 거니까요. 혹시 여기가 선수 한 집이 나도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버텼던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한 집이 났죠, 여기가. 뭐 잡힐 모양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조금 단수칭, 그러니까 때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은 좌변 쪽이 거의 100대마가 걸린 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 패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백이 패를 해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집으로 한 5집 득봤거든요. 근데 뭐 팩감 하나가 지금 5집 이상짜리가 좌상만 해도 몇 개입니까? 이 패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히로세 유이치 3단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흑은 즐거운 패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우하 쪽에도 패감이 좀 눈에 보입니다. 패를 지게 됐을 때도 이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괜찮은 형세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은 충분히 흑이 괜찮은 형태 같습니다.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제 박상진 선수 대국은 이제 박상진 선수가 승리를 했다고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 선수는 이제 심민준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3라운드는 전원 휴식입니다. 그려낼 수 있는 최상의 스토리죠. 그러니까 세 명의 선수가 다 올라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선수들이 모두 2승을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서로 이제 조가 달랐을 때는 함께 공동 연구도 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토너먼트거든요. 8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조금 견제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매하네요. 그렇게까지 제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상황 자체가 잘 나오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바둑이 신민준 구단이 이긴다는 전제하긴 합니다만 워낙 한국 선수들 많이 쟁쟁해서 한국 선수들끼리 좀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런 설레발은 항상 금물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은 지금까지의 진행은 흑이 괜찮은 진행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쪽을 들여다봐서 저수도 팩감이 되는 거죠. 자체로는 여기가 축이 좋기는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일단 요렇게까지는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자리가 축머리로 되는 모양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여기를 들여다보고 손을 빼면 여기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어주면 끊어서 바로 축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좌상 쪽을 들여다보는 팩감을 쓴 거랑 비슷한 의미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악수니까 이거는 별로 악수가 아니고요. 악수가 아닌 팩감을 쓰면서 마치 악수 팩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팩감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이어뒀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왔을 텐데 때려낸 게 좀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유이치 선수도 지금 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투에 대해서. 히로세 유이치 선수는 2001년생입니다. 2016년에 입단을 했고요. 2016년도에 입단을 해서 2년 후인 2018년도에 신인왕전을 우승했다는 건 그만큼 또 재능 있고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단이 늦은 그러니까 입단 시기에서 바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른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신민준 선수는 2012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99년생이고요. 신민준 선수도 입단한 지 꽤 시간이 됐군요. 그쵸. 이제 신민준 선수도 굉장히 어린 시기에 입단을 했고 이제 연차가 8년차 기사인가요? 경력이 이제 절대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 보이는 외모 때문에 좀 이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신민준 선수가 나이가 이제 21살이기도 하지만 동안이잖아요. 굉장히 그 나이 대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어서 아직도 어디 공식적으로 술을 먹으러 갈 수 있는 나이긴 합니다만 가면 항상 검사 받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입단을 해서 이제 신진서 선수와 함께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고 점점 상승세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큰 부담에 시달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신진서 구단이 같이 묶이는데 신진서 구단이 내는 성과에 비해 본인 성과는 좀 부족하다. 분명히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주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건 신민준 구단의 이런 정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하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를 통해서 흑이 벌써 이미 대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 막아서 패감을 쓰니까 오히려 이쪽을 이어서 버텼거든요. 자체로 또 패를 이미 득을 보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여전히 패는 진행 중이고요. 이거는 시로세 일치 선수가 그냥 살기가 좀 불만이어서 뭔가 응수타진을 했는데 또 손을 빼니까 또 패가 되는 상황. 역시 이 전투의 끝은 흑이 확실히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현인데요. 이걸로 충분하다 이 바둑은. 확실히 괜찮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바둑은 길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초반에 잡아놓은 이 백자리가 작지는 않아요. 그리고 백도 이쪽 버티면서 나중에 이쪽에 끝내기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패는 대마가 걸려있으니까 어렵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끝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집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석점은 분명히 큰 이득이지만 집 자체만 놓고 보면은 흑이 압도적으로 많은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흑이 좋은 형세는 맞지만 또 워낙 속기기 전이고 방심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우변 쪽을 한 칸을 띄어서 백 전체에 대한 공격을 노려보고 있고요. 치받아서 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를 백이 치받지 않고 끼워가는 수는 어땠을까요? 끼워간다면은 이렇게 두고 이제 끊는 수는 안 되니까 이어야겠죠. 이렇게 지켜지는 모양이었을 텐데 자체로 아직도 곤마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치받아서 이걸 이으면 끊어서 이 싸움도 제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두 점을 잡는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신민준 구단은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불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백돌은 여전히 완벽한 삶의 모양은 아니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가 있는 것이 이곳을 끊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면 여기가 또 먹이치는 수가 있어서 꼬부리는 게 선수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 두고 자리가 좀 숨어있는 한 집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날짜는 왜 두죠? 신민구가 날짜는 서두를 자리는 아니었는데요. 이 자리는 네, 별로 추천하고 싶은 자리는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게 잡을 거면 이상하죠. 이건 이상해요. 날짜는 나중에 도 되거든요. 나중에 때에 따라서는 위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로 끊는다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치고 이쪽으로 단수 치면은 나갔을 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서 중앙으로 둘 수도 있는데 지금 절대 날짜를 서두를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그 맛을 좀 스스로 없앤 상황이 된 거네요. 그렇죠. 거기를 지금 흑이 안 둔다고 백이 먼저 날짜를 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저건 신민준 구단 확실히 싫습니다. 그냥 백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좀 경솔했어요. 확실히 경솔한 수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악수냐면은 흑돌이 나중에 이쪽에 왔을 때 여기 뒷맛이 조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더군다나 괜한 손찌검. 네, 지금 뭐 이게 아주 큰 악수는 아니지만 서서히 좀 차이가 좀 좁혀지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중앙 쪽은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상 쪽의 나를자와 상변 쪽 갈라침, 여기 집이 되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좌변부터 뻗어나온 흑돌은 아직은 괜찮은 거죠? 네, 아직은 이쪽에 때려내더라도 여기에 반집이 있고요. 여기도 뒷모양이 있고 여기 중앙 쪽에 뒷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요일 때도 또 선수를 듣는 상황이에요. 조금씩 신경이 쓰이는 자리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흑의 우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당연히 없어도 될 패가 생겨서 그걸로 이득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백모양도 단단하고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히로세 유이치 선수도 좀 균형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거군요. 네, 뭔가 실수는 분명히 했겠지만 무너질 정도의 실수는 안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바둑이다라고 봐야겠네요. 백도 굉장히 두텁습니다, 바둑이. 여기 우변 쪽으로 지켜두었고요. 자, 백도 끊기는 자리 연결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여기 두 점으로 인해서 이 대마가 사는 데는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두고 붙였을 때 이걸 두고 단수 치는 수가 있어서 이 돌은 잡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백이 이길 때가 또 선수란 얘기도 되거든요. 즉 백이 여기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가는 이제 흑이 이곳을 지키면서 확실히 앞서 나가는 상황. 여기가 적어도 10집은 되고요. 여기도 이 대마패를 못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한 7, 8집은 되니까요. 여기까지 한 20집. 그리고 한 35집에 이 모양 40집에 여기도 불어날 집들이 좀 있고요. 반면에 백은 30집이 좀 안 되는 확정가. 그 중앙에 두터운 몇 집을 내느냐인데요. 근데 누가 좋은지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만만치 않네요. 워낙 두터워요, 여기가. 신민정 구단은 여기 흑집을 내든가 아니면 여기 견제하든가 그래 붙여가는 것은 역시 이곳을 젖혀달라. 늘고 중앙 쪽으로 견제를 하겠다. 뭐 이 정도라면 뭐 흑이 나쁘진 않은 형태 같아요. 그래도 반발합니다. 히로세 유이치 3단이 굉장히 깐깐하게 버티고 있어요. 승부의 흐름추가 그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잘 버텨내고 있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큰 실수가 아니라서 여전히 바둑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느낌은 실수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치 않은 수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둑을 두다가 좀 흐름으로 형세를 판단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느낀 것보다 확실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바둑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몇 프로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돌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실수들로 보통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느낌을 쳤을 때는 그래도 없던 패가 생기고 그런 흐름으로 당연히 흑이 좋아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는 백의 두터움이 그러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신민중 구단이 실수를 했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잘 안 보였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여전히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히로세 유이치 선수가 중국의 왕쩌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지금 신민준 선수와 대국을 하는 거니까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대죠. 더군다나 이 하변 전투나 이런 전투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떠올리는 일본 기사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전투 바둑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일본 기사들도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다만 과거에는 조금 수비가 좀 약하고 모양만 좋다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전투를 즐겨하는 기사들, 특히 랭킹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야마 유타 선수가 정말 전투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쪽은 이제 흑이 늘면 끊어가나요? 끊어가면은 이게 재밌어요. 오히려 흑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태준 것 같지만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세 유이치 3단은 잡기 싫고 신민준 구단은 버리고 싶고 좌상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이 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버리려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끊어놓고 막는 게 선수가 아니라면 잡을 수 있는데 막으면 여기가
뒷맛이 없나요? 뒷맛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를 흙이 밀고 들어가고, 여기를 목에 치고 빠지면 수가 나죠? 흙이 여기를 젖히면은, 여기를 찝어서, 참 묘한 모양이죠? 얼핏 보긴 잡았습니다만, 자충이어서 오히려, 흙이 하나 밀어놓은 교환 때문에 네, 백이 그렇죠. 두 번을 놓고 들어가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이건 오히려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먹이치는 게 싫어서, 흙이 막았을 때, 손을 빼고요. 여기, 먼저 먹이처럼 되는 모양이군요. 이게 먹이치는 게 포인트네요. 먼저 밀면은, 여기를 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빠져서. 이것도 잡네요. 그러니까, 백은 아까 젖히고 먹이치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모양이네요. 일단, 시민연구단은 버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상변 쪽 막는 수도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네, 막아갑니다. 일단 흙이 막아갔는데요.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돌렸어요. 순회로 가야죠. 일단 히로세 유치 3단이 패를 못 봤다기보다는 받아주면 형세가 괜찮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술을 내주고 또 싸우자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패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또 계속해서 귀 쪽 수 내려갑니다. 당장 수를 줄여가는 것은 뒤쪽에 흙의 수가 많기 때문에 백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네, 대마 압박. 지금 판 전체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여기를 두면 패 모양이죠. 근데 또 이쪽으로 또 활용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지끈 아프네요, 바둑이. 일단은 상변 쪽에는 여전히 패맛이 남아있고요. 우선 좌변 쪽의 흙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끼워놓고 건너붙였기 때문에 반발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냥 뒀다면 반발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끼워 이어서 여기가 단수치고 양단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이쪽을 처리한 것은 팩감을 좀 만드는 과정이었나요? 일단 패로 또 이쪽 패로 번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바둑은 끝까지 가봐야겠네요. 자, 일단 백이 좀 계속해서 깐깐하게 버텨간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국을 제가 히로세 유치 선수의 바둑을 처음 봤는데 왜 오늘 1라운드에 승리를 거뒀는지 확실히 보여줄 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싸움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을 이끌어가는 것도 좋은 승부 호흡이에요. 호락호락하게 다 당해주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 그러니까 이게 돌이 여기 약점 없이 안쪽에서 패를 하다 보면은 흙이 자연스럽게 두터워진 상태에서 패를 하기 때문에 이 돌을 버리더라도 대가를 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패가 커져버리면은 이걸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석점을 잡아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에게도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손에 팩감 쓸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이 두텁고 팩감이 많다는 자산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신민준 구단도 지금 두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겠네요. 여전히 좌변 쪽에서부터 나온 흑돌 완벽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상변 폐와 계산을 잘 해서 행마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신민준 구단이 두는 것은 원래는 이걸 끼워 있고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쪽을 둬서 이쪽을 잇는다는 것은 지금 자체로 잘 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민준 선수의 계산을 끊어 싸우면 되게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 가면서 사방을 좀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민준 구단도 정말 강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단 축으로 잡혔는데요. 어차피 그 자리는 팩감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수 교환을 시켜놓고 이제 좌변 쪽을 살아갈 거고요. 일단 살아야 돼요. 일단 살고 그 다음에 다시 패를 때렸을 때 이 패를 얼마만큼 피해를 안 보고 이기느냐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잡기만 하면 여기가 그냥 다 보태준 거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잡혔고 이 팩감을 쓰면서 그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아직은 패가 진행 중이고요. 흑이 어떤 식으로 패를 승리를 하느냐 그것이 마무리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 팩감을 썼는데요. 글쎄요, 신민준 선수가 해소를 할까요? 묘한 곳을 뒀는데요. 해소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충머리 같기도 하고요. 양쪽 충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축과 이쪽 나가는 충머리를 둔 거거든요. 좀 재미있는 수 같아 보입니다. 신민준 구단이 사실 이걸 유도했다고 봐야죠. 어차피 2점 잡힐 수 없으니까 일단 끊었고요. 이렇게 회돌이를 하는 것까지 돼요. 그리고 나서 패를 때리고 싶어도 이쪽이 뭐 맛이 나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끊기면 대책이 없네요. 묘한 팩감으로 중앙을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있는 수까지는 절대의 자리고요. 거기를 패를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패를 드러내면 여기를 또 대형 패로 바꿔버리거든요. 여기가 끊기만 해도 위에는 아직도 패인 상태에서 나가는 맛이 생겨서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백대마도 사실은 아주 깔끔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패를 해소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흑은 45집 정도의 확정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흑집이 많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빙글빙글 돌았지만 결국 백이 요거 살리는 팩감 정도로는, 그러니까 이쪽 대마가 압박이 안 되는 정도로는 개가가 흑승으로 보이네요. 지금 붙인 것도 약간 실수예요. 이쪽을 먼저 처리를 하고 이쪽을 살게 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정도로는 류이치 선수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백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어먹게 한 다음에 이쪽을 선수로 해서 저쪽을 압박하는 게 어땠을까. 그랬으면 훨씬 마지막까지 좀 복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렇게 흑이 건너가게 돼서는 이제 집으로 흑승이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돌이 잡히면서 흑집도 늘었고 여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주 적은 피해로 해결을 했거든요. 우변 쪽을 흑이 넘어가면서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앙 쪽에 그래도 백이 꽤 큰 모양이 생겼거든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기 맛이 너무 나쁘네요. 지금 여기가 끊으면 6점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가는 게 약간 그 축머리가 아직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백이 연결을 시켜야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뭐 어떻게 둬야 되나? 이걸 좀 뚫어서 다 잡히거든요. 흑돌이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가 어떻게 보면 결정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묘한 위치에 있으면서 얼핏 보기엔 그냥 잡힌 돌 같지만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네요. 재밌는 수였습니다. 거기가 선수네요. 그러니까 흙이 잡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 2점으로 잡죠. 지금은 이미 차이가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자체로 여기가 수를 막으려면은 그래서 이수가 있긴 있나요? 있으면 그래도 여기가 다 되더라도 한 수 빠르긴 한데요. 또 여기가 늘면 막아야 되고요. 나오면 이거 두고요. 끊기고요. 때림 당하면 뭐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안 돼요. 그런 유이치 3단이 계속해서 잘 버티고 어느 시점에서 신민준 구단도 좀 당혹스러울 만큼 잘 버텼는데 또 막바지 집중력이 좀 더 신민준 구단이 좋았고요. 그리고 혹시 유이치 3단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분 약간 착각한 걸 수도 있겠어요. 먹이치는 수를. 그러니까 해소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렸으니까요. 네, 그때 그냥 잡고 뒀으면 뒷맛이 나빠서 여기 뚫는 맛이 있어서 좀 더 뭐 긴 승부였을 텐데 아마 30초라서 이 부분 먹이치는 수를 잠깐 까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좀 헷갈리는 모양이긴 하잖아요. 먼저 집으로 득을 받고요. 지금도 뭐 중앙은 언제든지 뚫으면 막으면 바로 팹니다. 여기가. 그리고 거기도 또 이쪽으로 단수치면 빠지는 수가 있어서 백집이 잘 안 막히고 있어요. 계속 흙집이 늘어나는 모양이 셉니다. 꼬물꼬물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집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겠습니다. 자, 히로세 유이치 선수 열심히 좀 추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자, 신민준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로 승리했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 그래도 승리를 거뒀어요. 네, 좀 복잡다단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초반부터 그래도 흙의 우세는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된 바둑이었고 어떻게 보면 완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히로세 유이치 선수는 생각보다 좀 승부호흡이 좋은 선수였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고요. 수유기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종종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